안녕하세요. 인생행복 채널의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7명이 자식으로부터 큰 실망이나 배신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인생 조언과 행복한 삶을 위한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키웠는데 왜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은퇴하고 나니 자식들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네. 손주는 보고 싶은데 며느리 사이 눈치가 보여. 실제로 6, 7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민입니다. 평생을 자녀 교육과 뒷바라지에 헌신하셨는데 정작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0대 이상 부모 중 70%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번 이상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나 노후 부양, 명절 문제, 손주 양육 등에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45%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말과 행동들이 쌓여 지금의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6, 70대 부모가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7가지 상황. 자, 이제 우리 또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1. 명절 때만 겨우 얼굴 보는 자녀들. 설날, 추석에만 잠깐 들렀다 가고 평소엔 전화 한 통 없어요. 명절이 되어야 겨우 자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하소연이 가장 많습니다. 2. 손주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돈은 바라는 경우.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학원비나 용돈은 꼬박꼬박 부탁하더라고요. 경제적 지원은 받으면서 정작 손주와의 만남은 제한하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며느리,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하고도 제대로 이야기 못해요.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자녀와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건강 상태를 물어보지 않는 무관심. 내가 병원 다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5.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소외감. 이사 간다는 것도 다 결정하고 나서야 알려주더군요. 가족의 중요한 일에 의견을 묻지 않고 통보만 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상처가 됩니다. 6.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 회피. 노후 자금 이야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녀들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7.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하는 태도.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부모 만날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와의 만남을 미루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6, 70대 부모님들이 꼭 바꿔야 할 5가지 습관. 자, 이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 말 대신 너희들 키우면서 나도 많이 배웠다로 바꿔보세요.
희생을 강조하면 자녀들은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인데? 라는 말 대신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다.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다. 라는 말 대신 너희들이 있어 든든했다. 은혜를 모른다. 라는 말 대신 함께 해줘서 고맙다. 2. 건강 불평 늘어놓기. 매번 통화할 때마다 아픈 곳 이야기만 하면 자녀들이 전화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건강 이야기는 짧게 긍정적으로 여기저기 다 아파 라는 말 대신 그래도 이만 하면 건강한 편이지. 자녀의 건강도 함께 물어보세요. 3. 과거 이야기로 비교하기. 우리 때는 이랬는데 같은 말은 세대 차이만 부각시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우리 때는 이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 갖기.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4. 며느리, 사위 흉보기. 자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자녀와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실천 방법은 며느리, 사위의 장점 찾아 칭찬하기. 비교하지 않기. 그들의 방식 존중하기. 5. 손주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같은 말은 갈등만 만듭니다. 실천 방법은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 제시하기. 요즘은 그렇게 키우는구나 하고 이해하기. 육아 방식의 변화 인정하기. 이제 6, 70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현명한 연락 방법 익히기. 1. 카톡, 전화 예절.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 연락 자제하기. 언제 오니? 대신 시간 될 때 들러라. 답장 재촉하지 않기. 이모티콘으로 가볍게 안부 전하기. 2. 연락 횟수 조절하기. 매일 전화해서 주 1, 2회로 줄이기. 긴 통화보다는 짧고 기분 좋은 대화. 자녀가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려보기. 스텝 2. 명절 스트레스 줄이기. 간소화 전략. 음식 종류 줄이기. 예를 들어 7가지 만들던 것을 3, 4가지로 줄여보세요. 며느리 사위에게 편하게 와라 진심으로 말하기. 설거지는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일찍 보내주기. 스텝 3. 경제적 독립 유지하기. 재정관리 원칙. 노후 자금은 자녀에게 기대지 않기. 용도는 형편에 맞게 주기. 무리한 지원 요구하지 않기. 나중에 다 줄게 같은 말 삼가기. 스텝 4. 세대 공감 프로젝트. 함께하는 활동 찾기.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자녀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같이 보기. 맛집 탐방 함께 가기. 사진 찍어 카톡으로 공유하기. 68세 이순자 씨는 매일 전화하던 걸 주 2회로 줄이고 건강 얘기 대신 손주 칭찬을 했더니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더라고요. 명절 음식도 김치랑 잡채만 하니까 오히려 온 가족이 편하게 대화할 시간이 생겼어요. 72세 박정희 씨는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했는데 그래, 일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해해 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군요.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 70대 부모님들이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관계 개선의 3대 원칙. 1. 거리두기가 오히려 가까워지는 지름길. 첫 번째, 매일 연락하기보다 의미 있는 소통하기. 두 번째, 자녀의 독립성 존중하기. 세 번째, 기다림의 미학 실천하기. 2.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
첫 번째, 새로운 육아 방식 인정하기. 두 번째, 며느리, 사위의 방식 존중하기. 세 번째, 시대 변화에 열린 자세 갖기. 3. 서로에게 편안한 부모 되기. 첫 번째, 경제적 부담 주지 않기. 두 번째,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기. 세 번째,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3개월 후에는 달라진 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생행복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